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제가 작년 1년 내내 사자고 했는데 100달러 후반에도 사자라고, 200달러 초반에도 사자라고, 200달러 후반에도 사자라고, 300달러 초반에도 사자라고 계속 사자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막 급등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먼저 사자고 할 때 사신 분들은 좀 여유로운데, 사자고 할 때는 안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 투자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두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항상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하지만 긴 패러다임, 1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2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단기간에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예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어차피 큰 흐름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여유롭게, 어쩌면 우리는 2029년까지 2030년까지 가져가겠다 그러고 깡으로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큰 수익을 줄 거란 말이야. 일단 주가 왜 내렸는지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6% 내린 건 요거 같아요. 오픈AI를 인수하기 위해서 974억 달러를 제안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컨소시엄이에요. 어쨌든 이 974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뭐 2천억 달러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반 가격을 제안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영리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오픈AI의 샘 알트먼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샘 알트먼은 고맙지만 원하시면 97억 4천만 달러의 트위터를 사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감론을 받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일론 머스크가 파는 거 아니냐, 자금을 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거는 알 수가 없지. 예전에 트위터 인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엄청 내렸는데 2022년에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그 5%까지 단기적으로 올리면서 전세계 증시가 다 폭락했잖아. 테슬라도 폭락을 했어. 그런데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거기다 더 내려버렸어.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때가 완전 저점이야. 에? 지나고 나니까 그걸 다 견디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트위터 인수한 게 신의 한 수가 됐잖아, 그죠? 요번에 트럼프 선거운동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픈AI를 제가 볼 때는 인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팔려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려는 사람이 살려고만 한다고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 알트먼하고 복잡해. 막 서로 소송전하고, 머스크는 작년 8월 알트먼과 다른 사람을 고소하며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11월 그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에게 오픈AI 영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요메리트가 긴 글을 올렸었어요. 긴 글을 썼는데 그거를 제가 번역을 좀 다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의 현재 하락률은 최고치 대비 30% 가량이다. 테슬라 역사상 30% 하락률이 발생한 경우는 총 15번 있었다. 테슬라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25% 상승했으니, 단기간에 많이 폭등했으니 조정을 받아야 되죠. 일견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됐죠. 왜냐면 오버슈팅이 나온 거거든. 매수가 매수를 붙으면서, 매수가 항상 주가는 적정 주가가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너도나도 매수하려는 추격 매수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와. 그 오버슈팅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지. 거기다가 1월달에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1월달에 판매량이 급락했잖아요. 급락.
그게 물론 이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불매운동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모델 Y 주니퍼 리프레시 모델이 나오면서 매수 대기들이 있어서 판매량이 급감하게 됐고요. 모델 3는 상하이 중국 공장에서 배에 싣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잖아. 그게 1월 초에 선적을 하면 그게 한 4주 이상 걸린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유럽 대륙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판매처까지 가는데 또 한 1, 2주 걸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도착했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1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물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게 좀 문제가 되지만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75일 전후로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사람들은 일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25% 급등한 후 이번 큰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테슬라 장기 주주라면 누구도 알다시피 변동성이 커. 테슬라가 원래 변동성이 컸어. 왜냐면 아직도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면 변동성이 점점 잦아들겠지.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하지만 얘는 지금 엄청난 성장통을 앓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성장이야. 지금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야. FSD가 문제고, 언슈퍼바이저, 로봇 택시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옵티머스 로봇이 이슈고, 그 다음에 FSD 라이선싱, FSD를 다른 자동차에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이 기대감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막 내리고 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종종 시장보다 성과가 좋은 장기와 성과가 나쁜 장기를 겪기도 했다. 더군다나 요즘 이제 도지 효율성 부서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효율성을 해서 이거 제도를 막 폐지하고 뭐 그러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잡음이 있고 그러니까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은 항상 그래왔듯이 자기 자신답게 행동할 것이다. 지나고 나니까 다 잘했었어요. 응?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지. 테슬라 주식은 7년 전, 5년 전, 3년 전, 작년 그리고 오늘까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어요. 이따가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테슬라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하도 얘기해서 다 아는 얘기야. 그래도 또 불안하시잖아. 그러니까 또 얘기해보자고. 이거 보면서 또 마음 다스리고 버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모델 Y를 출시했어 이미.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차세대 플랫폼 측면을 더 활용한 모델 Q 3만 달러짜리 이하의 저렴한 차가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야. 새로 지은 공장에서 테슬라 셈이 첫 생산을 시작한다. 이거 올해 되면 대량 생산할 거잖아. 세미 트럭. 옵티머스 시험 생산, 차세대 22 자유도 핸들을 포함해서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거 이쪽에 여기 27 자유도인가 봐. 근데 2세대 옵티머스 로봇은 11 자유도였나 봐. 이거보다 좀 더 드물드물. 근데 최근에 22 자유도 핸들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 테니스공 던지는 걸 테니스공을 잡고 막 이러잖아. 이걸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27 자유도 22 자유도면 거의 사람 손과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RWT도 출시할 거고 현재 기가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생산 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 이거 6월달부터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대량 생산할 거고 또한 언슈퍼바이저 FSD 무감독 FSD 초기 로보택시 주행 출시 상하이의 새로운 메가팩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여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용량을 2배로 늘렸다. 메가팩 새로 증설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텍사스의 리튬 정제소에서 생산을 시작할 거다. 파워엘3 생산 램프를 계속할 거다. 파워엘은 가정용에 있는 이 전력 저장 장치고 메가팩은 산업용 전력 저장 장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3분기에 버전 캐비넷 요거 슈퍼차저에 있는 버전 4 캐비넷 사이버 트랙에는 500kW 충전 테슬라 세미에는 1.2MW 1200kW 충전을 시작했다. 텍사스 기가 텍사스에서는 코어텍스라 해서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었잖아. GPU 교육 클러스터 확장해서 최근 이게 엄청나게 해서 지금 이거 가동 중에 있거든요. 이게 되는 게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거야. 간혹 어젠가 뭐 뉴스 며칠 전 뉴스에 BYD에서
또는 뭐 1000만원짜리 차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성능이 테슬라에 버금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당연히 잽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지금처럼 도조2 슈퍼컴퓨터나 코텍스처럼 클러스터가 없어. 얘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행정보 있죠. 이 주행정보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모아서 지금 수백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주행정보를 모아서 그걸 분석하고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은 하나가 그걸 학습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학습해. 예를 들면 옵티머스 로봇이 혼자 걸어가는 거라든지 혼자 작업을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거를 훈련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옵티머스 로봇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똑같이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은 각자 훈련해야 되잖아. 근데 옵티머스 로봇과 그 다음에 FSD 자율주행은 아니야. 한 대가 훈련되면 그거를 주변에 있는 전 차종한테 똑같이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똑같이 해. 인간으로 따지면 뇌를 그냥 옮기는 거지. 얘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자체를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자꾸 기사는 그렇게 쓰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 BYD는 13,000달러짜리 시걸, 그 다음에 돌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거야. 근데 테슬라는 4만 달러 이상짜리 차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0달러짜리 차 시장하고 4만 달러짜리 차 시장하고는 시장 자체가 다른 시장이야. 근데 뭐 BYD가 테슬라를 잡았네 어쩌고, 그 기사 자체가 엉터리 기사인 거지. 그게 무슨 말이 맞아. 그게 말이 안 맞지. 그게 13,000달러짜리 차를 타는 사람은 절대 4만 달러짜리 차를 못 타요. 4만 달러짜리 차를 타는 사람들은 13,000달러짜리 차를 못 사. 안 사. 시장이 달라. 따라잡은 게 아니라고. 그냥 13,000달러짜리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늘어난 거야. 근데 그걸 방송이나 기사는 그렇게 안 내잖아. 뭐 큰 테슬라를 따라잡아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하잖아. 오히려 테슬라에서 이제 그 모델 Q 25,000달러짜리 35,000달러짜리 차가 나오면 걔들은 BYD의 돌핀 이런 것들 시장을 잡아먹겠지.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자, 좀 더 볼게요. 같이 더 볼게요. 테슬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테슬라가 목표를 계속 실행하는 한 보상을 받을 거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지. 이해서 함께 흥미로운 일들이 있고 많아. 이슈가 많다고. 이 이슈들이, 이벤트가. 그러니까 안전대를 깡 매고 버티라는 거야. 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 요거는 이제 소유 메리트가 테슬라 주가가 3개월 전과 비교하면 6% 올랐고, 왜? 올랐다가 내렸으니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66%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76% 올랐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2220% 올랐고, 상장 이후로는 24,600% 올랐다는 거야. 테슬라 주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으며 장기간 침체 또는 하락하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목표를 실행한다면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은 미래에 보상받는다는 거지. 지금 인사이트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테슬라가 올해 연말까지 700달러 800달러 갈 거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데는 1000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버시티 되면 항상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그냥 프라이스 타겟을 얘기한 뭐 댄아이브즈가 시가총액이 2조 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태 보면 760달러 간다는 건데, 그 정도 올라가면 추격 매수가 따라 붙어서 1000달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버시티 나와서. 주식은 원래 그래. 사람의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코로나가 떨어지면서 60% 폭락했어. 이때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대량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서 캐시우드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60달러에서 24달러까지 마이너스 60% 떨어진 적 있고,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어. 여기서 60달러에서 165달러까지 갔으니까 20달러 기준으로 여기서 비교하면 165달러까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몇 배야? 3, 5, 15, 5배 이상 올랐잖아. 그래서 캐시우드가 7배 정도 수익을 냈다고 했거든. 그러고 났는데 S&P 500에 지수 편입한다고 실패했어. 그래서 폭락을 했어. 폭락. 35% 폭락을 했어. 저는 요때 우리 수강생들한테 열심히 주식 투자를 또 테슬라 사자고 막 얘기했고, S&P 500에 편입되면서 또 막 급등했어. 한 2배 정도 급등을 했어요. 100에서 298달러니까 200% 정도 수익 났잖아. 그러고 나서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S&P 500을 벤치마크라고 하는 수많은 자금들이 테슬라를 대량으로 편입한다는 거거든. 급등했잖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했다가 그래도 또 177달러까지 들어가서 마이너스 40% 떨어졌어. 그런 것이 다시 412달러까지 올라갔어. 요거 한 1.5배 올랐잖아. 그러고 나서 단기간에 또 44% 또 떨어졌어. 234달러까지. 그러다가 또 399달러까지 또 올랐어. 150% 정도 올랐지. 그러다가 또 42% 떨어졌어. 그래서 234달러까지 내렸다가 381달러까지 또 급등했어. 그래서 또 207달러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45% 내렸어. 또 31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기준금리 막 인상한다 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내렸다가 요 부분이 저때 내린 거야. 요 부분이. 테슬라가 X 트위터 인수한다 그러면서 추가 매수할 때라도 더 내렸어. 104달러까지 내려갔어. 그러다가 단기간에 100% 올랐어요. 그러더니 또 30% 또 내렸어. 그러다가 이제 또 2023년에 많이 올랐죠. 296달러까지 거의 300달러까지 올랐지.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막 실적이 부진하고 막 그렇게 내려오니까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139달러까지 내렸다고. 이때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면서 테슬라를 대량으로 편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 급락하면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 8월 8일 로봇데이 개시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기대감이 올랐거든. 올랐는데 로봇데이가 10월 10일로 연기됐게 8월 8일날 로봇데이 시행된다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그러다가 10월 10일로 연기된다 그러니까 또 내렸거든. 뭐 그러다가 또 로봇데이 이후로 또 많이 로봇데이 기대감이 올랐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로봇데이 이후로 차익실현 물량 떨어지다가 이제 트럼프가 뭐 선거운동하고 일론 머스크 선거운동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갑자기 한 100% 올라버린 거지. 예? 100% 올라버렸어. 그래서 484달러까지 갔어. 그러다가 지금 33달러 내려온 거야. 여기서 단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34달러 조정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긴 흐름을 봐야지. 뭐 짧은 거 이거 뭐 어떻게 다 예측하냐고. 그래서 제가 적어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60% 정도 급락한 적이 있었고, 40% 급락한 거는 이렇게 40%, 50%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30%, 30%, 30%. 그러면 이제 이게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급락이 나오지 않아.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제가 이걸 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개월 전에 전 대비 6% 올랐어. 문제는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있지.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이제 본전까지 온 거야. 왜? 여기서 산 거 여기 추가 사고, 그다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손실 중이야.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서 사자 그러고 여기서 사자 그러고 여기서 사자 그러고 계속 사자 그랬는데 안 사고 기다렸다가 급등하니까 그때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연말까지 지켜보자고. 자연스럽게 이게 수급이 오르고 내리는 거거든요. 악재를 반영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개월로 따지면 작년 8월 달부터겠지. 예, 작년 8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 66% 수익 중이야. 예? 여기서부터는 6%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1년 전 2024년 2월달 대비는 75% 수익 중이고, 2년 경과
2023년 2월 대비는 69% 수익 중이고 2022년은 15%, 2020년 경과는 447%, 2020년 여기 그 다음에 10년 전에 비하면 2200%, 상장한 뒤로는 24000%. 이것처럼 상장한 뒤로 24000%잖아요. 이것처럼 앞으로 2030년 되면 얘가 얼마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무브먼 갖고도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600달러까지 간다고. 옵티머스 로봇을 뺀 거야. 옵티머스 로봇까지 포함하면 얘가 얼마 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얘가. 그래서 버텨줘야 된다는 거지. 편안하게 따라 하시면 돼요. 자꾸 전전긍긍 하실 필요 없어. 내려가면 올라가려니. 그래서 우리 2029년까지 귀신이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하겠지만 미국 주식은 그걸 잘못하면 세금 내다 볼 일 다 봐.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처럼 잘 안 돼. 잘못하면 급등해버리면 매수도 잘 못해. 그래서 사지도 않았는데 올라가 비싸게 사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프란츠라는 사람이 이제 테슬라가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6월부터 사이캡이 운영될 예정인데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일어날 거라지. 올해 일어날 거라는 거지. 홀마스 카탈로그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버전 13.2를 타고 오클랜드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베이 브릿지를 건너는데 저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더 도와줄 거다. 테슬라는 여전히 6월에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를 출시하고 올해 말까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출시하고 내년엔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거지. 그 기준은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을 도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1000% 이상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도 있었잖아요. 댄 아이브즈는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주식이다. 저는 올해 말까지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할 것을 믿는다. 지금 1조 달러쯤 되거든. 그럼 지금부터 100% 오른다는 거지, 연말까지. 댄 아이브즈가 테슬라,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을 최저점에서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온갖 CNBC라든지 뭐 야후 파이낸셜 뭐 그런 여러 방송에 테슬라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관련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사인들은 믿어야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춘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올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1000 예상했어요. $1000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는 것을 했고 스페이스 X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파괴했고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 차량들이 다 공장을 폐업하고 있잖아요. 폐업. X는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로 소셜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를 완전히 파괴했어. 레거시 미디어를 안 믿잖아. 도지는 투명성으로 거버넌스를 파괴하고 있어. 그 엉터리가 굉장히 많고 돈이 막 나와 버리는 돈이 엄청 많은 걸 지금 일일이 다 새롭게 만들고 있어.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시장을 파괴할 거지. 보링 컴퍼니 터널로 기존의 운송 방식을 완전히 또 다 파괴할 거지. 뉴럴링크는 내 칩을 연결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걸어다니게 할 거란 말이야. 이건 뭐 천재라는 말로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믿으래잖아. 로보택시 믿으라고.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 믿으래잖아.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을 믿으래잖아. 그러면 믿어야지.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주식은 가다가 꼬꾸라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구렁텅이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서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
중간에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내리막도 있고 올라가다 내리막도 있고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쭉쭉 이런 거 없잖아요. 심리적 인내와 끊임없는 고비를 넘는 과정이다. 투자자는 시장 변동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쫄지 말고 편안하게 2030년까지 깡으로 버티는, 그러면 생각보다도 제 생각보다 얼마 갈지 주가 예측할 수가 없어. 특히 옵티머스 로봇이 주가에 어떻게 반응될지 상상도 안 가.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 쫄지 말고요. 저와 함께 2030년까지 고고싱 이상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